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23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아빠 주식학교 공장장입니다. 자, 오늘 지수가 계속해서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계속 주고받고를 하다가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낙폭을 많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끝나는 모습이네요. 코스피 지수가 0.26%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조금 많이 빠진 상태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일 대비 1.42% 하락했습니다만은 시장에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 전체적인 해외 분위기는 어떤지 오늘도 최 이사님 모시고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전일과 같이 오늘도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 가다가 또 이제 마지막에는 좀 많이 상승시키는 모습으로 지수가 어느 정도 희망을 갖는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이런 모습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네네. 오전 때는 이제 굉장히 많이 밀렸었죠. 거의 1% 가까이 하락을 그렇죠. 했었는데, 네네네. 이 11시 기점을 해가지고 다시 올라오면서, 플러스까지도 진행이 됐었던 모습이 좀 네네.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수급에 대한 영향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는데요. 네, 전일 아무래도 이제, 대비해서도 오늘도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네요. 네네. 이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배경에는 이제 환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아마도 오늘 환율이 좀 내려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환율이 좀 내려가는 모습이었고, 오늘은 좀 제법 좀 큰 폭으로 좀 내려온 모습이네요. 그러니까, 네.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일단 외국인들이, 더 이상 환율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대기하고 있었던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 네네. 네, 그 다음에 또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가는 부분들은 국내 증시가 그동안 많이 주가를 하락시켰잖아요. 그렇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매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매도에 대한 압박은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순매수의 어떤 확대 방향으로 좀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네네네. 네, 일단 수급은 일단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이제 더 밀리지 않는 형태로 지금 움직이는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시장에서 나오는 재료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죠. 네, 전체적인 해외 시장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계속 이슈를 달고 가는 부분, 미국과 중국과의 그런 무역 협상들이 장기전으로 네. 끌고 갈 가능성이 많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네. 지금 이제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네네. 이제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만간 협상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어제 네. CNBC하고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아직은 계획이 없다. 라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5월 안에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예, 5월 안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일단은 관세를 막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서로 이제 부과한 부분들을 현실화시키겠다는 이야기인데 네. 이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을 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미국은 그동안 이제 처음에 미국과 중국이 동일하게 25% 부과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600억 달러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2차전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2천억 불에 대해서 미국이 10%대, 네. 그 다음에 중국이 600억 불에 대해서 10%대 이렇게 서로 관세를 주고받았는데 네네. 지금 이 주고받았던 부분에서 15% 정도 더 올려서 25%로 인상시킨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인상시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25%가 아니라 15%씩 인상시키는 부분인데 네네네. 이 내용이 과연 얼마만큼 시장에 큰 영향을 주겠느냐, 경제 성장률 얼마만큼 영향을 주겠느냐 이 부분인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 관세를 실제로 얻어맞는 것은 당장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시장의 배경이 좀 깔려 있는 부분이고 네. 대신에 이제 미국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카드들은 이제 화웨이를 때리는 부분, 네. 중국은 히토리오 관련한 부분 이렇게 있었고요. 또 하나가 있다라면은 미국이 3천억 불에 대한 관세를 지금 대기 중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 카드가 하나 더 남았죠, 네, 미국은.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딱 대기 중에 있는 상태인데 이걸 당장 시행하지는 않겠다라고 일단 모습화가 났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G20 정상회의까지는 일단 기다려보겠다. 네. 이런 부분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월에는 일단은 협상을 하지 않고 네. 그다음에 관세를 일단 현실화시킨 다음에 네. 조금 더 긴장감을 조성한 상태에서 협상을 들어가겠다. 이런 어떤 의도가 깔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약간 이제 금방 끝나는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좀 장기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인데 네. 무역 분쟁 장기전으로 가면은 부담되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당장은 부담되는 부분들이 크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악재가 될 것 같지만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관세를 일단은 뭐 서로 주고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무역 전쟁이라는 것이 올해만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작년도부터 일단 계속해서 이슈가 되어 왔던 부분이라 어떻게 보면 한번 또 경험했던 그런 리스크라서 조금 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맷집이 좀 생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뭐 그 카드를 더 위협할 수 있는 카드를 더 많이 쥐고 있는 것은 미국이지 않을까. 지금 하웨이 쪽도 심상치 않은 게 전체적인 해외 시장도 하웨이와의 그런 거래를 이제 단절하고 이제 중단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던데 영국의 반도체 설계회사 ARM도 이제 하웨이와 이제 거래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손을 딱 놓는 상황이 되더라고. 그렇게 되면은 중국은 어떻게 보면은 좀 밀고 나가려고 했던 것들이 좀 더 많이 막히는, 더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오긴 하겠네요.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미국이 일단 우방이라고 하는 국가들에 대한 어떤 연대 관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네네네. 따라서 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뭐 LG는 일단은 쓰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한번 물러서는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죠. 왜냐면 근데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거라 생각해요. 근데 뭐 프랑스라든지 영국 이런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안 쓰겠다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런 내용들은 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그 약간 고립되는 형태의 그런 모습이 좀 갈 수 있죠. 좀 답답하겠네요. 이때 핵토류도 이렇게 무기화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걸 안 팔면 또 반도체 장비들을 만들 수가 없으니, 다시 받을 수가 없으니,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진퇴양난인 구간에서 지금 자존심만 세우자니 그것도 안 되고 참 답답할 것 같네요. 자, 일단 뭐 시장 상황들은 뭐 저희들 지수라 환율은 좀 안정적으로 찾아가는 모습들이고,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뉴스들은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해결의 여지를 어느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이제 종목 진단이 있는 날이니까 오늘 종목 진단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중국 관련 주식들을 안 볼 수가 없네요. 하웨이 관련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이슈에 대한 종목들을 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뭐 지수가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을 그나마 저점 구간을 잡고 아래 꼬리를 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시총 상위주의 그런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틀 연속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화웨이 쪽에서의 어떤 반사 이익 그런 것들이 생길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뭐 반등에 대한 가능성들이 많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딱 그것만 놓고 보기엔 좀 애매하죠. 왜냐면 이제 반도체 업황이라는 전체적인 부분들이 아직은 뭐 살아난다고 딱 단정질 수 없는 부분이죠. 물론 시장에서는 이제 반도체 업황 같은 부분들이 이제 그동안 재고를 쌓아놓았던 기업들의 재고 소진이 이루어지는 지점. 그 부분이 이제 올 하반기다.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은 실제로 실적 잡히려면 올 연말이나 내년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진행되는 부분들은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직은 주가가 반등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다만 이제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일단 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제 좋은 재료가 나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은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반등이 나온 자리에서는 매도하기 좋은 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비중이 많으신 분들 비중 축소하시는데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현재로서는 이제 들어가실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상승을 지금 43,850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만은 상승하는 부분 45,000원, 46,000원 부분이 또 매물대에 강한 저항대에 갇혀있기 때문에 매수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아예 근데 고려를 안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를 봤는데 뭐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고 LG전자도 한번 봐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재미가 있는 게 뭐 2등 전자다 뭐 해가지고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렇습니다. LG전자는 뭐 강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오늘 3% 상승했네요. 이게 삼성전자보다도 LG전자에게 더 큰 수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LG전자의 모바일 같은 경우는 약간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뭐 화웨이라든지 이런
애플 이런 쪽에서 이제 고전을 만들게 된다라면은 네네. 야 그러면 LG 거 써보자 괜찮다 이런 음. 부분이 나올 수 있겠고요. 네네네. 최근에 이제 그 신제품 나온 게 이제 듀얼 모니터, 듀얼 네. 화면이죠. 네, 듀얼 화면으로 V50인가요? 네. 그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V50. 네, V50. 네. V50이죠. 네, 그런 부분들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 네. 네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삼성의 폴더블 폰이라든지 아니면 음. 다른 기업들보다는 먼저 나온 형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형태는 약간 다른 부분이고 디스플레이가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독립적으로 좀 쓸 수 있는 부분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이런 국면에서 이런 신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좀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라면 뭐 긍정적인 평가를 좀 이끌어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 이제 뭐 결혼하시는 분들 이제 시즌이잖아요. 네네네네. 5월. 네. 이때쯤 되면 이제 소비가 또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전제품은 또 LG를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실적 증가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라면 주가 상승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LG전자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시점 보유 관점 계속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매수 포인트는 이제 뭐 7만 원 정도가 좋긴 했는데 네네. 뭐 지금 자리는 또 7만 7천 원, 8만 원대 저항이 또 예상되니까 음. 뭐 바로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싼 가격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 들어가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삼성전자와 달리 같은 전자긴 합니다만은 방향성을 좀 달리 보시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좀 매수의 네. 관점도 좀 주셨기 때문에 좀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하시는 방법도 괜찮다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뭐 LG전자, 삼성전자, 전자 쪽을 봤었는데요. LG 네. 쪽이 또 고전하는 또 부분 분야가 있죠. 하웨이 사건이 터지면서 지금 통신 쪽이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LG U 플러스가 오늘 장대 연봉을 맞아버렸네요. 이 LG U 플러스는 안 그래도 또 카톡 쪽으로 해서 또 질문이 많이 들어온 종목이기도 한데요. 네네네네. 현재 보시면 이제 뭐 추세적인 부분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여전히 뭐 우상향하는 추세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 화웨이 장비를 사용해서 5G에 국내 최초로 이제 서비스를 실시했다.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나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화웨이를 때려버리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화웨이 장비를 사용했는데 화웨이가 제대로 된 어떤 서비스를 못 해준다 그렇게 됐을 그렇죠, 경우에 그렇죠. 네,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음. 근데 일단은 90일 정도는 유예 기간을 준 게 유지 보수 또는 이제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 구입에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90일 기간 동안에는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네네네. 그 이유가 문제겠죠. 이제 이 이후의 문제는 무역 분쟁이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화웨이에 대한 어떤 제재를 어떻게 완화해 주느냐가 이제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은 이제 당장 악재가 쏟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당장은 결정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지지선 바닥권에 들어왔다라는 판단을 좀 해보시면서 네네. 반등을 기다려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매수를 바로 지금 들어가시기는 좀 애매하겠습니다만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을 조금 더 유지하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일단 뭐 단기 악재로 하웨이 장비를 약간 반대적인 의견도 많았습니다만은 네네. 리스크를 안고 LG 플러스에서 하웨이 장비를 이제 최초로 이제 도입을 해서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하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동시에 이제 악재를 맞는 모습이었는데 좀 이제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너무 또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죠. 좀 더 추이를 지켜보시는 방법으로 가시는 게 네. 괜찮아 보입니다. 자, LG 플러스 봤는데요. 그럼 이제 SK텔레콤도 한번 볼까요? 네. SK텔레콤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빠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일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종목은 이제 사실 실제적인 어떤 시세라는 부분들이 나오기 좀 어려운 네. 그런 종목들, 지루한 종목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네네네. 이게 이제 그 99년, 2000년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액면 분할 이후에 네. 이제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횡보만 계속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진짜 기네요. 실질적으로 네네. 그 이전에 매수해서 수익을 보고 있고 배당을 받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괜찮을 겁니다만은 그 이후에 2000년대 이후에부터 참가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피곤한 종목이지 않겠나. 뭐 실적을 뭐 이렇게 뭐 좋다라고 하더라도 네네. 수익을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네. 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1위라고 일단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은 네. 지금 사실은 이 통신 시장에 대한 수요가
포화 상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뭐 1인당 핸드폰 2개씩, 뭐 3개씩 가지고 있긴 한데 더 이상 뭔가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도 이렇게 고객을 잡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떤 시장의 한계성을 좀 느끼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5G라는 어떤 부분들이 펼쳐지게 된다면 네네. 이 부분에서는 이제 고객 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 SK텔레콤이 조금 유리할 수는 있겠다라 볼 수 있겠죠. 네네. 근데 실적 이 종목을 매수함으로 인해서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부분들은 너무 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 같은 부분들은 굉장히 답답할 수 있기 때문에 답답함 주의보 네, 이런 것들 꼭 생각하시고 네네. 네, 뭐 배당을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배당 더 많이 주는 회사들 많이 있을 거로 생각돼요. 그래서 네. 굳이 이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냥 보유하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어떤 수익적인 측면을 노린다라면 SK텔레콤보다는 조금 다른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큰 시세가 지금 앞쪽에 나와 있는 상태고, 그 이후에는 이 수익도 뭐 나쁘지 않다. 20만원 하단골에 잡아서 30만원까지 가도 네네. 뭐 50%인데 어디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네. 그 권에서 계속 박스권을 못 탈피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할 수 있다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뭐 지금 통신시장 같은 경우 서로 이제 기존 고객들을 뺏기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네. 이제 폭발적인 수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좀 더 시세를 이제 내고 있는 성장성 있는 종목으로 건너가시기를 건너가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네네네. 전략을 갖고 가시는 게 그게 좋을 것 훨씬 같습니다. 좋죠. 네네. 그렇게 하고요.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있네요. 네. 유니온 머트리얼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 요거는 또 뉴스가 이거는 참 재밌네요. 어디서 이렇게 네. 많이 올라갔을까요? 네네. 이거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 히토르 관련인가요? 네. 좀 보니까 히토르 관련해서 상한가 갔다고 하는데 히토르 대체제라고 하네요. 네네네. 네네. 이 히토류가 워낙 이제 비싸고 또 귀하고 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과거 몇 년 전부터 이제 대체제에 대한 어떤 연구를 많이들 했었죠. 네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대체제에 대한 연구가 좀 들어가면서 최근에 이제 디스플레이, 터치 스크린 같은 경우는 대체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대체제에 대한 부분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이 지금 히토류를 전체적으로 좀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네. 이것을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된다라면 이제 대체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관련 기업들이 좀 상승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 이슈가 한창인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힘이 강할 때겠죠. 네. 상한가로 강하게 올라붙은 부분도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이 매수 잔량이 조금 약하네요. 24만 주 정도면은 뭐 바로 또 추가 상승이 나온다기보다는 약간은 좀 흔들리는 모양새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이거는 단기적 관점에서는 매도 포인트를 한번 살짝 건드리는 흐름이 내일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상승이 계속 유지된다라면은 굳이 뭐 매도하지 않고 계속 지켜보셔도 괜찮겠습니다만은 저는 단기적 반등 구간에서는 한 번 정도 차익을 챙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되고요. 네네. 신규 접근은 뭐 이미 늦었죠. 상한가 들어간 종목을 따라 들어가시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단기 이슈에 의해서 종목이 상한가 갔기 때문에 뭐 단기 네. 테마성 종목들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내일까지 뭐 상승을 해준다면은 기회를 보고 단기적으로 익절의 구간으로 삼는 것이 괜찮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종목 진단도 봤고요. 전체적인 시장 상황도 같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무리를 해 볼 건데요. 네. 주식 시장이라는 게 계속해서 이제 하락도 있기도 하고 상승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이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앞쪽에 SK텔레콤처럼 좀 답답한 구간들을 거쳐가는 구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런 구간들을 어떻게 보면은 좀 고통스럽고 지루하고 이런 것들을 또 잘 참아 나가시는 것이 또 주식이 아닌가, 주식을 하는 주식 투자가 아닌가 싶어서 맞습니다. 오늘의 그런 구호는 주식 투자는 고통을 인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네요. 아주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 그러면은 요것을 마무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네. 자, 주식 투자는 고통을 인내하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